싫은 소리 못해도 이 한마디는 해야 한다. 그대들은 싫은 소리를 해야 할 때 입이 굳어버린 적이 있는가? 속에서는 1000번을 말했는데 정작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은 적이 있을 것이다. 괜히 기분 상하게 할까봐, 나만 나쁜 사람 될까봐 그 마음이 그대를 더 괴롭힌다. 나는 유배지에서 사람을 오래 지켜보며 알았다. 참는다고 관계가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싫은 말을 못하는 사람은 늘 상처를 대신 짊어지는 쪽이었다. 그러나 방법이 있다. 감정을 쏟아내지 않아도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단 한마디가 있다. 오늘은 그 한마디를 통해 싫은 소리조차 품격 있게 전하는 법을 이야기하려 한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이 말은 꼭 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끝내 삼킨 적이 있을 것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렵다. 친구, 동료, 가족, 그들의 표정을 먼저 살피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웃으며 돌아선다. 그날 밤 마음은 천근처럼 무겁다.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말하지 못한 한마디가 오히려 더 오래 남는다. 그것이 마음고생의 시작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 마음을 수없이 보았다. 억울하게 벌을 받는 자, 부당한 명령에도 고개를 숙이는 자, 늘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자,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싫은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말한다. 저는 싸우기 싫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진짜 이유가 숨겨져 있다. 싸움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참는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침묵이 자신을 병들게 만든다는 걸 깨닫는다. 누군가의 부당한 말에도 괜찮습니다라 답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도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라 말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옭아맨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얼굴은 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평온이 아니라 방어였다. 타인의 감정을 지키느라 자신의 감정을 희생한 얼굴이었다. 나는 유배지의 밤마다 그들을 떠올리며 생각했다. 왜 사람은 진심을 말하는 걸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결국 답은 하나였다.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 그 평판이 무너지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나 그대들이여, 착하다는 말이 언제나 칭찬은 아니다. 그 말에는 때로 이런 뜻이 숨어 있다. 저 사람은 뭐라 해도 가만히 있어. 저 사람은 절대 화내지 않아. 즉, 만만하다는 뜻이다. 나는 그 착함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다. 유배지의 관리 하나가 그랬다. 아랫사람의 잘못에도 늘 웃으며 덮어주었고 거짓 보고에도 다음엔 조심하시오라 했다. 결국 그 관리는 동료에게 배신당했다. 그는 울며 말했다. 전 정말 나쁜 짓 안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대는 죄를 짓지 않았으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않은 죄가 있다. 싫은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는 기회를 잃는다. 겉보기에는 온화하나 속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자신이 미움받을까봐 늘 눈치를 본다. 그 마음이 오래 쌓이면 언젠가 폭발하거나 완전히 무너진다. 나는 그대들에게 묻고 싶다. 정말로 싫은 말을 안 하는 것이 관계를 지켜주는가? 오히려 그 침묵이 상대를 더 무례하게 만들지는 않는가? 사람은 자신이 건넨 말보다 상대가 허락한 말의 경계를 더 빨리 배운다. 그대가 한 번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상대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그대의 침묵이 곧 허락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말하지 않아 얻은 평화를 사랑하는 자와 할 말을 하고 난 뒤 찾아오는 평화를 아는 자다. 전자는 늘 눈치를 보며 평화를 구걸하고 후자는 단호함으로 평화를 만든다. 싫은 말이 꼭 거칠 필요는 없다. 단호함은 공격이 아니라 태도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불편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말을 다투지 않아도 그대의 경계는 선명해진다. 나는 사람 사이의 거리를 말의 경계라 불렀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결국 상처를 만든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존중의 선이다.
서로가 그 선을 알고 지킬 때 비로소 관계는 오래간다. 싫은 말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늘 타인의 감정을 우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배려란 자신을 소모시키는 희생이 아니다.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되 나의 마음도 지키는 것이다. 나는 어느 날 유배지에서 나를 시중들던 한 노인을 떠올린다. 그는 늘 조용히 웃었고 누가 모욕을 줘도 반응하지 않았다. 나는 물었다. 그대는 화가 나지 않는가? 그는 웃으며 말했다. 화가 납니다. 다만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건 제 방식과 다릅니다. 그 말이 나를 멈추게 했다. 그는 싸우지 않았고 그렇다고 굴복하지도 않았다. 그 한마디 속에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힘이 있었다. 그대들이여, 싫은 소리를 못해 괴로웠다면 그 한마디를 떠올려 보라. 그건 제 방식과 다릅니다. 그 말은 싸움을 피하면서도 나를 지켜주는 단호함의 문장이다. 진심을 말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더 큰 용기는 화를 내지 않고도 나를 지키는 법을 아는 것이다. 싫은 소리를 잘한다는 것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는 태도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이야기의 시작이다. 싫은 소리를 못해 괴로웠던 마음의 고리를 이제 단 한마디로 끊어보자. 그대의 평화는 입을 다무는 데 있지 않다. 진심을 담은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싫은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다. 진심을 전하는 방법을 아는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은 말이라 하면 상대를 상처 주거나 공격하는 말로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싫은 말은 공격이 아니라 경계의 표현이다. 나를 지키고 상대에게 한계를 알려주는 언어다. 나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보며 깨달았다. 말이 없다고 평화로운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침묵이 깊을수록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불만과 오해가 자라났다. 반대로 단 한마디라도 진심을 담아 말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 안에서 타인을 본다. 그 기준은 상대의 말과 태도로 결정된다. 그대가 부당한 일을 겪고도 웃으며 넘긴다면 상대는 이 사람은 참아주는구나 하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인내가 다음번엔 허락으로 바뀐다. 그렇게 조금씩 그대의 마음은 무시당하고 존중은 사라진다. 결국 남는 것은 억울함 뿐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자주 말했다. 참는 것이 미덕이 될 때도 있지만 침묵은 미덕이 될 수 없다. 그대들이여, 말을 삼키는 순간 상대는 그대의 경계를 지우기 시작한다. 다시 그 선을 세우려면 단호함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단호함은 분노가 아니라 품격 있는 말의 선택에서 온다. 나는 그대들에게 묻고 싶다. 싫은 말을 하지 않아 평화로웠던 관계가 있었는가? 오히려 침묵이 문제를 키운 적은 없었는가? 사람의 관계는 좋은 말로만 유지되지 않는다. 좋은 관계일수록 불편한 말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유배지의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스승님, 좋은 말을 하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굳이 불편한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모래 위에 그린 선은 바람 한 번에 지워진다. 그러나 바위에 새긴 말은 세월이 흘러도 남는다. 싫은 말이란 바위에 새긴 말과 같다. 처음엔 거칠게 들리지만 오래 남는다. 그대들이여, 싫은 말을 잘한다는 것은 이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지지 않고 버티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말은 순간이지만 태도는 기억된다. 그대가 단호하게 한마디 할 때 사람들은 그제야 비로소 그대를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한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좋은 말이 사람을 모으고 단호한 말이 사람을 가른다. 그 말은 무서운 듯 들리지만 사실은 따뜻한 말이다. 단호함은 사람을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진심을 구분하는 빛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이건 제 방식과 다릅니다라고 말할 때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는 사람은 그대를 존중하는 사람이다. 그 한마디는 불필요한 관계를 걸러내고 진짜 인연만 남게 한다. 나는 인생을 2번 사는 사람들을 보았다. 한 번은 타인의 기분에 휘둘려 사는 삶,
다른 한 번은 자신의 기준으로 사는 삶이다. 전자는 늘 후회하고 후자는 때로 외롭지만 자유롭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한마디의 말이었다. 그대들이여, 말은 칼과 같다. 휘두르면 상처를 내지만 바르게 쓰면 생명을 지킨다. 싫은 말을 할 때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상대를 해치지 않되 나를 잃지 않겠다는 태도. 그것이 단호함의 본질이다. 나는 유배지의 바람을 들으며 자주 생각했다. 왜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려 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은 지키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하다. 상대의 마음은 배려하지만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않기 때문이다. 싫은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어버린다. 말하지 못한 감정이 쌓여 어느 날 폭발하거나 자신을 향한 분노로 바뀐다. 그것이 착한 사람의 병이다. 그 병은 조용히 찾아온다. 늘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입술, 늘 다 이해해요라며 웃는 눈동자.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있다. 그대의 몸이 무거운 이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바로 그 말하지 못한 진심이 속에 쌓여 있기 때문이다. 나는 말하고 싶다.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은 상대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존중이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단호한 말의 시작이다. 싫은 말을 못해 괴로웠던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미안해진다. 왜 나는 그때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그 자책이 삶을 짓누른다. 그러나 이제 그대는 알아야 한다. 진심을 담은 한마디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일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외로움 속에 이렇게 적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세운 말의 경계 안에서 산다. 그대의 경계가 무너졌다면 그건 타인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가 침묵으로 허락했기 때문이다. 싫은 말을 못해 괴로웠던 세월이 있다면 이제 그대는 단 한마디로 바꿀 수 있다. 그건 제 방식과 다릅니다. 이 말은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다. 다만 나는 나의 방식을 지키겠다는 선언이다. 그 단호함 속에는 분노보다 깊은 평화가 있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 그들의 입에서는 늘 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괜찮습니다. 제가 좀 참으면 됩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끝없이 참고 견뎌온 세월이 숨어 있었다. 그들은 괜찮다는 말로 관계를 지켰지만 정작 자신은 무너지고 있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함께 유배 온 한 선비가 있었다. 성품이 온화하고 말조차 부드러웠다. 모두가 그를 인자한 사람이라 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와 함께 일하던 동료가 그의 공을 가로채 상관에게 보고했다. 주변 사람들은 분노했으나 그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물었다. 그대는 화가 나지 않는가?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를 탓해도 달라질 게 없지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그의 침묵이 덕이 될 때도 있겠으나 이번엔 그를 무너뜨릴 것이다. 열흘 뒤 그 동료는 또다시 거짓 보고를 했다. 이번에는 선비가 한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꾸몄다. 결국 그 선비는 죄인으로 몰려 벌을 받게 되었다. 그때서야 그는 울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대가 한마디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침묵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그날 이후 달라졌다. 누군가 거짓으로 말하면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말했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이전엔 그를 우습게 보던 이들도 이제는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나중에 내게 이렇게 말했다. 스승님, 저는 여전히 조용히 말하지만 이젠 제 마음이 조용합니다. 그 한마디가 내게 오래 남았다. 그대들이여, 말이 세다고 해서 단호한 것이 아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말, 그것이 진짜 단호함이다. 그 말에는 분노가 없고 오직 나를 지키겠다는 평온이 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관군이 나에게 무례하게 굴었다. 그는 내게 큰 소리로 말했다. 감히 죄인의 몸으로 감히 글을 쓰느냐.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글은 죄인의 손이 아니라 마음이 씁니다. 그는 말을 잃었다. 그 한마디가 그를 제자리에 멈추게 했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고 분노도 사라졌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일.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품격의 힘이다. 그 후로 그 관군은 다시는 내게 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를 도와주기까지 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사람의 마음은 감정으로 굴복하지 않고 태도에 의해 변화한다는 것을. 그대들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겪는 일도 다르지 않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즉시 화를 내면 싸움이 되고 참으면 상처가 된다. 그러나 조용히 단호하게 한마디만 하면 된다. 그 말씀은 조금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 말에는 공격도 굴욕도 없다. 다만 나를 존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사람들은 단호함 앞에서 침묵한다. 왜냐하면 단호한 사람은 자기 안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그 태도는 상대의 양심을 비춘다. 그래서 감정의 싸움은 사라지고 존중이 남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배웠다. 사람은 자신을 지키는 말을 배우기 전까지 타인의 말에 휘둘려 산다는 것을. 그때는 세상이 나를 흔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한 탓이다. 그대들도 돌아보라.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진 적,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못한 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번에는 그 자리에 서서 이 한마디를 해보라. 그건 제 방식과 다릅니다. 그 말은 싸움의 시작이 아니라 평화의 선언이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나를 잃지도 않는다. 이 한마디가 그대를 억눌렀던 모든 마음의 족쇄를 풀 것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말이 아니요라고 생각한다. 그 말은 단호하지만 예의가 있다. 누군가가 그대를 이용하려 할 때, 그대가 싫은 부탁을 받았을 때, 아니요라고 말하는 순간, 비로소 그대는 자신을 지킨다. 유배지에서도 나는 늘 거절의 힘을 가르쳤다.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존중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하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단호함이다. 한 제자는 처음엔 두려워했다. 스승님, 제가 아니요라고 하면 다들 저를 차갑게 볼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는 내게 와서 말했다. 이상합니다. 저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그는 타인의 인정을 좇지 않고 자신의 기준 속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착함은 때로 자신을 버리는 또 다른 형태의 이기심이다.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그냥 참는 것이다. 그 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진짜 착함은 용기를 품고 있다. 그대가 진심으로 상대를 아낀다면 때로는 불편한 말도 해야 한다. 그것이 관계를 살리는 길이다. 싫은 말을 못해 쌓인 불만은 결국 폭발한다. 그때는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되돌리기 어렵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제자들에게 말했다. 단호함은 싸움이 아니라 질서다. 질서 있는 말에는 고요함이 있다. 그 고요함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대들이여, 앞으로 누군가가 그대의 경계를 넘을 때 화를 내기보다 이 한마디를 떠올리라. 그건 제 방식과 다릅니다. 그 한마디 속에는 분노 대신 존중이 있고 대결 대신 평화가 있다. 그 말이 그대를 단단히 세울 것이다. 사람은 말로 관계를 맺고 또 말로 자신을 잃는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침묵 한 번이 오히려 자신을 병들게 한다. 나는 유배지의 고요한 새벽마다 생각했다. 사람은 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말을 배우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예의는 배웠으나 경계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의는 남을 위한 배려다. 그러나
경계는 나를 위한 배려다. 이 둘의 균형이 깨질 때 사람은 스스로를 잃는다. 그대들이여, 예의를 지키되 자신을 해치지 말라. 그대의 존중은 남에게 향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닿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 싫은 말을 못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다. 하나는 미움받기 두려운 마음, 또 하나는 착하게 보여야 한다는 의무감. 이 두 감정이 그대를 지치게 한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다. 그대가 평생 미움받지 않기 위해 진심을 숨기며 사는 것이 정녕 평화로운 삶인가? 그 평화는 오히려 속박의 이름이 아닐까? 나는 오래전에 깨달았다. 진짜 평화는 외부의 조용함이 아니라 내면의 흔들림이 사라진 상태다. 그대가 단호한 말을 해도 마음이 편하다면 그 말은 결코 공격이 아니다. 유배지의 봄날, 바람에 흙먼지가 흩날릴 때마다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흙이 바람에 날리듯 말도 바람처럼 가야 한다. 남을 때리기 위한 바람이 아니라 탁한 공기를 걷어내는 바람이어야 한다. 싫은 말은 그렇게 해야 한다. 깨끗하게, 단호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진심으로 상대를 아낀다면 그에게 듣기 싫은 말을 전하라. 진심 어린 싫은 말은 상처를 내지 않는다. 오히려 관계의 진실을 드러낸다. 반면 거짓된 침묵은 관계를 병들게 한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는 생각. 그것이 모든 오해의 시작이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둔하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대의 불편함도 상처도 슬픔도.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두 제자가 늘 다정했으나 어느 날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이유를 물으니 한 제자가 말했다. 그가 제게 상처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했는가? 아니요. 알겠지 싶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대가 말하지 않으면 그는 모른다. 그는 그날 용기를 내어 친구를 찾아갔다. 조심스레 그러나 담담히 말했다. 그 말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친구는 오히려 사과했다. 그럴 줄 몰랐네. 미안하네. 두 사람은 다시 웃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또 말 한마디가 관계를 되살린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다. 진심을 품고 단호하게 말하면 그 말은 상처가 아니라 빚이 된다. 그대들이여, 싫은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자신이 다치지 않기 위함일 때가 많다. 그러나 진짜 용기는 자신의 마음을 내보일 줄 아는 것이다. 보여줄 때 비로소 치유된다. 나는 생각한다. 단호한 사람은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그는 자신과 싸운다. 두려움, 불안, 외로움과 싸우며 결국 평정의 자리에 선다. 그 자리에서 나온 말은 결코 거칠지 않다. 바위처럼 단단하고 물처럼 부드럽다. 나는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 말은 단호하되 마음은 부드러워야 한다. 이것이 내 평생의 언어 철학이었다. 단호함이 감정에서 나오면 폭력이 되지만 신념에서 나오면 존중이 된다.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감정에 휘둘린다. 이 말을 하면 미움받을까?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태도를 흔든다. 그러나 그대가 존중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진심을 담은 단호함은 상대를 상처내지 않는다. 나는 유배지의 스승으로서 수없이 많은 제자들에게 말했다. 그대의 말은 그대의 품격이다. 말을 높이면 마음도 높아지고 말을 낮추면 스스로를 깎는다. 그러니 말을 삼키지 말고 제대로 말하라. 다만 단호함 뒤에는 항상 따뜻한 마음을 남겨라. 그대들이여,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그건 틀렸습니다라 하지 말고 그건 제 생각과 다릅니다라 하라. 전자는 상대를 밀어내지만 후자는 함께 서 있을 여지를 남긴다. 이 차이가 관계를 바꾼다. 진짜 지혜는 말을 줄이는 데 있지 않다.
필요한 말을 할 줄 아는 데 있다. 그 한마디가 그대의 마음을 지키고 세상과의 관계를 바로 세운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싫은 말을 하지 못해 괴로운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은 사람이다. 그러나 진심을 담아 한마디라도 한 사람은 자신을 되찾은 사람이다. 그대의 말이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기를 바란다. 그대의 침묵이 평화이기를, 그대의 단호함이 존중이기를 바란다. 그리하면 더 이상 마음고생은 없다. 그대는 이미 말로써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제 그대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다. 싫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제때의 한마디가 진짜 평화를 만든다는 것이다. 나는 평생을 살며 깨달았다. 사람은 어떻게 말하느냐 보다 언제 말하느냐를 놓칠 때가 많다. 싫은 소리는 분노가 끓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할 때 해야 한다. 감정이 앞서면 싸움이 되고 고요 속에서 나온 말은 울림이 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화를 다스리는 자가 관계를 다스린다. 그대들이여, 다음번에 누군가가 무례한 말을 하거나 그대의 선을 넘어올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즉시 반응하지 말라. 분노는 가장 어리석은 언어다. 상대의 말이 마음을 찌를지라도 그 순간 침묵은 무기가 된다.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판단의 시간이다. 그대가 감정을 가라앉히면 상대는 이미 불안해진다. 둘째, 짧게 말하라. 사람은 긴 변명보다 짧은 단호함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 그건 제 방식과 다릅니다. 그 말씀은 조금 지나치십니다. 이 두 문장은 모든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방패다. 감정 없이 담담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 말에는 힘이 있다. 셋째, 말보다 태도를 남겨라. 말은 잊히지만 태도는 기억된다. 화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며 말하는 그 순간 상대는 본능적으로 느낀다. 이 사람은 넘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유배지의 세월 동안 이 세 가지를 몸에 새겼다. 억울한 말을 들어도 웃고 무례한 태도에도 고요히 대응했다. 그 결과 나를 얕잡아 보던 이들이 언젠가부터 나를 조용히 대했다. 그들은 나의 침착함 속에서 내면의 권위를 보았던 것이다. 그대들이여,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권위다. 목소리를 높인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침착하게 말하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그러나 이 단호함은 연습이 필요하다. 처음엔 어렵고 말끝이 떨릴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말은 근육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강해진다. 그대가 단호하게 말하는 경험을 쌓을수록 자존은 단단해지고 상대는 더 이상 감히 그대를 흔들지 못한다. 나는 제자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받았다. 스승님, 단호하게 말하면 관계가 멀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멀어지면 그것이 진짜 관계가 아니었던 것이다. 진심으로 그대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대의 단호함 속에서도 진심을 읽을 것이다. 떠나는 인연은 어차피 흩어질 것이고 남는 인연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싫은 말을 하는 것은 관계를 끊는 일이 아니라 진짜 관계를 남기는 일이다. 나는 한 가지 법칙을 늘 마음에 새긴다.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그대가 늘 괜찮습니다로 자신을 위로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바꿔라.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질 겁니다. 이 말은 단호함과 희망이 함께 있다.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는다. 세상은 온화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존중하는 사람은 단호한 이들이다. 단호함에는 신뢰가 깃들어 있고 그 신뢰 위에서 진짜 관계가 자란다. 유배지에서 나는 수없이 배웠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삶이다. 자신을 속이는 말로는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진심을 담은 한마디는 세상을 고요히 바꾼다. 그대들이여,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해 괴로웠다면 이제는 마음속 질서를 세워라. 단호하게 말하되
결코 거칠게 말하지 말라. 태도는 부드럽게, 말은 분명하게. 그대가 그 경지를 익히면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관계는 단단해진다. 나는 유배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썼다. 사람은 싸움이 아닌 말로 자신을 지킨다. 그대가 그 한마디를 배우면 마음고생은 끝난다. 그대의 입술이 곧 그대의 울타리다. 세월이 흐르고 사람의 얼굴이 변하듯 그대의 말도 변해야 한다. 젊을 때의 말은 감정으로 흘러가지만 세월이 더해진 말은 무게를 가져야 한다. 그 무게는 단호함에서 나온다. 나는 유배지의 밤마다 자신의 삶을 되짚어보곤 했다. 나는 왜 그토록 많은 말을 했는가? 젊은 날에 나는 정의를 말했고 진실을 위해 싸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다. 진실을 지키는 일은 때로 침묵이 아니라 올바른 한마디로 완성된다는 것을.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말로 자신을 지켜야 할 순간을 맞는다. 그때는 화로도 논리로도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 오직 태도와 어조 그리고 품격 있는 한마디만이 그대의 진심을 증명한다. 나는 늦은 나이에야 알았다. 말이란 싸움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라는 것을.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해 괴로웠던 시절은 사람에게 기대어 살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단호함을 배우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내 마음에 기대는 법을 배웠다. 그대들이여, 누군가의 무례 앞에서 침묵하지 말라. 그대의 침묵은 고요처럼 보이나 실은 자기 부정이다. 싫은 말을 품격 있게 전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과의 신뢰를 지킨다. 그 신뢰가 쌓여 삶 전체의 품격이 된다. 나는 인생을 2번 살았다. 첫 번째는 남의 기준 속에서, 두 번째는 내 마음의 기준 속에서. 전자의 삶은 늘 불안했고 후자의 삶은 비로소 평온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말의 태도였다. 사람은 말로 마음의 모양을 만든다. 자주 사과하는 사람은 늘 자신을 낮게 여기게 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자신을 잃는다. 그러나 단호히 말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자리를 지킨다. 그 자리는 세상 어디보다 평화롭다. 나는 그대를 위해 이렇게 남기고 싶다. 침묵은 때로 미덕이지만 진심을 감추는 침묵은 죄악이다. 진심은 말해야 한다. 그대가 품은 진심은 그대의 고요한 용기다. 그것이 세상을 바꾼다. 유배의 긴 세월 동안 나는 수많은 인간의 얼굴을 보았다. 말로 상처를 내는 자, 말로 자신을 속이는 자, 그리고 말로 자신을 세우는 자. 세 번째 부류만이 끝내 고요히 웃으며 떠났다. 그대들이여, 그대의 마음이 지쳐 있다면 이제는 입을 여는 연습을 하라. 싸우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한마디를 준비하라. 그건 제 방식과 다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한 신호다. 그대의 관계가 복잡할수록 이 말은 더 빛을 발한다. 그대가 이 말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은 그대를 존중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강한 목소리를 따르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따른다. 그대의 단호함은 바로 그 마음의 힘이다. 나는 유배에서 돌아오며 마지막 글에 이렇게 남겼다. 세상은 변하지만 품격 있는 한마디는 시대를 넘어 남는다. 그 말은 지금도 내 마음을 다스린다. 그대들이여, 말로 상처 주지 말고 침묵으로 스스로를 해치지 말라. 단호하되 따뜻하라. 부드럽되 흔들리지 말라. 그 태도가 그대를 지켜줄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남기며 붓을 놓는다. 싫은 말을 못해도 단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말. 그 한마디면 그대의 삶이 달라진다. 그대의 품격은 그대의 말에서 시작된다. 말을 바로 세우면 마음이 선다. 마음이 서면 세상이 달라진다. 그대의 단호함이 그대를 지켜줄 것이다.